자, 370페이지 빈몸을 통해 무아를 체득함. 네, 빈몸을 통해 무아를 체득한다는 건 몸이 이제 형태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읽어볼게요. 몸이 호응이 되었다고 해서 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몸이 텅 비어가지고 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을 떠보면 시각적으로는 몸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때도 몸이 마치 셔틀과 가볍게 무게감을 못 느낀다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온다 이죠. 몸이 형태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몸의 감각과 생각에서 비롯되며 감각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원래 몸은 형태가 없이 비어있는 게 이제 정상이 맞아요. 근데 이 몸이 내라고 느끼는 게 이거는 뭐냐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 앞에 제가 능기에서 강의했듯이 이렇게 책상을 잡으면은 딱딱한 감각이 오기 때문에 책상이 이렇게 두께감이 있고 딱딱하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 딱딱하다 하는 것은 느낌이고 두께감이 있다 하는 건 자기 그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책상 자체는 비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는 손이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에 있는 전자기력을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느낌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망막이 맺을 때 모양과 색깔로 인식을 하고 이 파장이 기로 이렇게 들었을 때 귀의 망막에 이렇게 망막이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고막이죠. 고막. 고막에서는 이건 소리를 인식하고 이 코로는 이 분자를 맡았을 때 냄새를 인식합니다. 이게 맛도 그렇고 이 후각과 혀의 맛은 관계를 갖고 있죠.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이 관찰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몸이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눈이 몸이 보이고 책상이 보이고 이러는 건 마음이 이 파장을 마음으로 정형해서 바꿔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처음부터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에다 또 2차적으로 그걸 보는 것에 또 얌영음을 또 쳐요. 감정을 붙이고 자기 감정과 이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도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다른 거 결부시키고 또 세계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복잡하게 수많은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근데 그게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세계에는 여러 층으로 뭐 정치, 경제, 교육, 뭐 체육 각가지 어떤 그런 이제 세계가 이게 중첩되는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만드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속지 말고 벗어나자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 하나만 보더라도 몸 자체는 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고정된 어떤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순간순간 바뀌어요, 몸은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눈을 감고 관찰해보면 처음에는 몸에 이제 형태가 있는 걸 알겠지만 나중에 몸 형태도 없고 다 비어져 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감각과 생각은 현재의식, 또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식, 또 최심층에 있는 심층의식과 신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인자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과거 경험인자라고 하는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종자. 이 종자도 명은 종자를 그래요. 명은 종자. 요 명칭과 은솔로 이루어진 종자예요. 종자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명칭과 은솔로 이루어진 종자라고 하는 게 뭐게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습기라고 얘기합니다. 습기. 정확하게 쓰면 익힐 습자에 기운 기자예요. 이 종자의 다른 이름이 습기입니다. 자기가 익혔던 기운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저장돼 있다가 일상생활에서 탁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명은 종자라 하는 명칭과 은소로 이루어진 종자는 뭐가 있느냐면 몸도 들어가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난 세계다고 유식사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효스님께서 대승기신론소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는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진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이 세계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무명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세속에서는 안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는 뭐 그런 것보다는 손해되는 것과 이익되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잘 대비를 시켜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그때 돌이킬 때는 벌써 늦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건 어쨌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감각이라도 하나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현재의식이 영향을 주고 잠재되어 있는 자의식이 영향을 주고 아리아식이 영향을 주고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이런 명언 종자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순수하지 않다. 얘기하잖아. 감각도 순수하지 않고 하나의 생각도 순수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일상처럼 몸의 형태나 무게가 느껴지지만 변화를 지켜보는 수행에 의해서 일상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으로 녹아날 때 이 자비수가 이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고 몸을 스탐 주면은 몸의 지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탐욕과 성냄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면요 몸의 지각이 이제 사라져. 탐욕에 의해서 몸은 내다, 몸은 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사라져요. 자, 그러나 감각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소홀해지면 자신의 감정과 분별하는 마음 등이 감각에 달라붙습니다. 느낌에 탁 달라붙어요. 그로 인해 몸의 무게, 행태 등이 다시 나타납니다. 몸이 호응이 될 때에도 주시를 늦추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사람들은 감각을 아주 무시하는데 감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제 촉이고 다음에 자기라고 해요. 네 번째는 감수작용이고 네 번째는 표상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사입니다. 자, 이 촉이라 하는 것은 접촉을 얘기합니다. 눈이 사물을 접촉하고 귀와 소리와 접촉하고 코는 냄새와 접촉하고 혀는 맛하고 접촉하고 몸은 촉감을 이렇게 접촉하는 거죠. 접촉하게 되면은 뜻을 짓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경각심이라고 해요.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심청 속에 아리아식 속, 그냥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감수작용이에요. 이게 이제 감수작용을 통해서 저장된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오면서 그 이미지화하는 거. 이게 표상작용이에요. 이게 표상작용. 쉽게 말해가 치상작용이라 합니다. 이게 탁 치할 시점에 모양을 취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미지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표상적에다가 자기 의미 부여하고 또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고 결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작용이 이 생각사예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해가 채색한다고 보면 됩니다. 채색. 네. 채색작용이에요. 요즘 말하는 색채를 입히는 겁니다.
양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하는 거? 말하면 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거 전부 이렇게 조작해서 보는 거죠. 전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보는 세계가 다르고 동물은 동물대로 보는 세계가 다르고 귀신이 귀신이 보는 세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원래 세계는 뭔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파장의 세계일 뿐이에요. 그걸 각 세계에서 보는 거죠. 각 세계가 거기에서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려면 마음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텅 빈 홍과 같은 거예요. 그건 넘경세계. 마음이 일어나는 이 세계가 나타나고 마음이 딱 그냥 멈춰버리면 텅 비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성기 신론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각가지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용원효 스님께서 해골 바가지 물 마신 이야기.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당나라 유학 가려고 의상 스님하고 이제 그 국경지대 이제 앞따라 어디 잠을 자는데 그게 이제 아마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굴 속에 이제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더듬더듬 해보니까 물이 있게 물을 마시지 시원하게 잘 마시고 잠을 잤다. 탁 일어나서 그 물을 다시 마시려고 보니까 이 해고 바가지 이렇게 빗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마셨던 것이죠. 그걸 해골 바가지 보는 순간 막 토하기 시작하다가 깨달는 거죠. 아, 이 지금 마음의 작용입니다. 해골 바가지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시원한 물을 마시 좋았지만 해골 바가지가 생각되니까 마음이 반응해서 기어 올리는 거죠.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요. 불교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사에 보면은 그노시스 학파가 있어요. 그노시스 학파는 명상학파입니다. 거기에 창세기에 태초에 마음이 있었다. 갈로 열고 신, 갈로 닫고. 근데 마음을 신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고 부터 해서 7일 동안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노시스 학파가 이제 초기 명상 학파지만은 그것이 이제 인성보다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에 밀려서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명상의 전통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접촉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리가 일어나면서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자기 몸도 그거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인체락 하는 게 원래 사실은 이름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몸뚱아리도 알고 보면은 수행하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텅 비었다 해가지고 주시하는 걸 늦추면 안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몸이 시선을 주기만 해도 몸이 사라져 없다면 이제부터 눈을 뜨고 몸을 주시합니다. 눈 뜬 상태에서도 몸이 사라져 안팎이 없어진다면 일상세에도 몸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는 건 심 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는 것도 심 안이 작용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몸의 형태가 없다. 얘기하죠. 이 정도 경지에 가야 이제 비로소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이제 생깁니다. 선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하나 생깁니다. 선정 상태도 아니에요. 깨달음도 아니고. 그 지금 보면은 이제 그 1월달에 이제 그 경험자 수행자들이 이제 많이 와서 수행을 했는데 그 경험자들이 전국에 와서 수행하는 대부분 다 몸 다 사라진 사람들 보니까 몸이 다 사라졌는데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뭔가 앉아서 졸립니다. 관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각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그럼 감각 관찰을 안 하는 거예요. 시덥잖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건 요 감수적인 감각에서 다 비롯되는 거죠. 이 감각에는 즐거운 감각이 있고요. 괴로운 감각이 있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무덤덤한 감각이죠. 살아가는 거.
근데 이런 감각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또는 이렇게 관찰하고 나타나는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이걸 관찰해야 되는데 이 감각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윤회의 원인입니다. 감각이. 그래서 좋은 감각을 내버려 두면은 쾌락으로 가버리고 싫은 감각을 내버려 두면 싫은 감각이 혐오감으로 가고 무덤덤한 감각을 내보는 무덤 감각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무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쾌락에서는 뭐로 가는가 하면은 쾌락이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애착, 집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업을 생성시키고 업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감각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또 실험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 바로 생로병사라고 하고 생로병사에 바로 또 문명이 생기고 문명에서 대행이 생겨서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덤덤한 감각에서 무지로 바로 가면은 무지에서 또 업을 생성시키고 업에서 바로 식이 생기고 이래가 또 윤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월달에 이 감각 관찰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몸이 사라져도 손만 이 자비손만 탁 들기만 해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눈을 씻으면 주기만 해도 몸이 사라질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감각 관찰을 잘해야 된다. 무상고 무화 관찰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몸 사라지면 그게 전부 다 한 줄 알고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제 수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수행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좀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이 감각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친 것이 사라지고 이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은 마음이죠.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이제 진짜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무아라 하는 것은 거친 무아를 찾아가는 것 때문에 이게는 진정한 무아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몸이 호응이 될 때에도 주시를 늦추면 안 됩니다. 몸이 시선을 주기만 해도 몸이 사라져 없다면 이제부터 눈을 뜨고 해야 된다는 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늘 몸이 없는 상태, 시각적으로는 몸이 있지만은 그 시각 그러니까 육안 속에 시만이 작용할 때는 비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깊어지면 사물을 볼 때도 시선이 다 차고 나가 투과되기 때문에 사물도 비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사물이 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아무리 좋고 가치 있는 물건을 갖다 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해도 소용없는 것, 소유의 것들 그거는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몸이 없는 상태란 몸 감각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몸의 감각이라 하는 건 시각적 감각을 얘기합니다. 촉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청각이라도 이런 건 시각적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형태를.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번뇌가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감각을 통해 일어나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자아관념과 관련되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이미지의 다른 사실을 결부시켜 가까이 선악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생각사예요. 채색작용이라는. 그런데 몸의 감각 사라짐을 해서 이미지를 취하고 일어나는 가까이 생각이 멈춰집니다. 예. 자, 몸의 감각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 촉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나 영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마음을 늘 평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냥 몸이 텅 비어버려 마음도 텅 비어져 버린 상태가 체험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몸이 감각이 또 촉각이 막 생기고 망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관찰 대상을 못 찾아가 또 앉아만 또 졸기나 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월행보사는 어때요?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몸 사라지니까 막 졸음오고 그러죠? 졸음이 나서 엎어질 때까지 졸한 적 한 번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예. 그래서 이제 관찰 대상을 찾아야 돼요. 몸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관찰 대상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촉각 감각입니다. 말하자면. 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현재 의식에 영향을 주던 과거의 기억과 영상들이 차단됨으로 해서 마음의 평온 상태를 평경 상태로 현재에 깨있게 됩니다. 특히 무상고 무학, 삼법인의 통찰에 각가지 생각들과 이미지가 소멸하고 마침내 감각마저 소멸해 가면 꼭 주객의 거의 소멸이므로 몸과 마음이 그대로 삼법인이 되어 대상 인식이 없는 마음 열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 몸의 촉각마저 소멸하면 어떤 정도의 경지냐면은 새끼 이선정입니다. 사실은 이 초선정에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그다음 새끼 이선정에는 이제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버려요. 감각이 다 사라져.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이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새끼 초성인에서 이선 가는 사이에 모기가 와가 탁 물면은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새끼 이선정으로 들어가면은 모기가 앉아 탁, 모기가 이 침을 찔러도 몸에 감각이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몸의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계도 다 사라져버려요.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세계가 진실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한영이도 꿈과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꿈 같은 세계에 대해서 이르꿈 저르꿈 분별하는 건 우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벗어나자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경제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또는 교육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지 세상에서 벗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자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완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 대통령은 대답을 못합니다. 설사 오바마한테 가서 얘기해도 딱 그럴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딱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야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어디 가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초이경제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시탈태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려준다면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출가 못하게 막았던 게 뭡니까? 사계절에 궁전을 지어줘서 이쁜 처자들을 붙여주고 항락하게끔 출가 못하게 막았죠. 그런 재산, 권력, 여자 이것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이제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속 생활을 하면서 험한 것에 마음을 막 붙들고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우리는 얘기하고 생활을 하지만은 세속의 간섭에 따를 뿐이지 마음은 항상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걸 염리심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실할 염자 끝날 염리심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수행해야 되죠? 네. 넘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수행을 하도록 하죠. 뭘 할까요, 오늘은요? 오늘은 바람의 손. 바람의 손. 네. 네, 그럼 바람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바람의 손은 어떻게 하는가? 바람의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상의 손에다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여기서 바람이 에너지가 일어난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아주 부드러운 바람. 그래서 자비손을 싹 삼을 때는 이 부드러운 바람이 이렇게 손바닥에서 나와서 싹 어루만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비심이다. 어머니 자기가 쓰담는 거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아이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그래서 자비심이 풍부해지면 탐욕과 성님이 감소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감지된 여러 가지 심리도 같이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져서 바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가요. 이걸 갖다가 자비선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전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힘을 쭉 빼야 됩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요. 자, 가슴에서 연꽃 붕어리가 쭉 올라와서 정수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 속에 간음보살님이 간자재보살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자정해 앉습니다. 배기 간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간신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보살이에요. 내 마음의 본성인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가 간신보살이라 생각하시고, 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은 그냥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간음보살이 손으로 정수리부터 삼습니다. 자, 이게 손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의식으로, 그냥 감각으로 쓰다보면 됩니다. 마음을 거기 두고. 근데 부드럽게 쓰다보면서 바람이 일어난다, 부드러운 바람이 일어난다 생각하십시오. 자, 정수리를 쓰다듬고, 자, 이마, 눈썹을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손을 두 개의 손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같이 쓰다듬어 주면 됩니다. 자,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목을 쓰다듬고, 어깨를 쓰다듬고. 자, 이 정수리부터 어깨까지 부분은 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에요. 그 신구의주에서 의협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목을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자, 뺨을 쓰다듬어 주고요. 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코부터 해가지고 배꼽 아래 단전까지는 신구의 할 때 구, 언어 활동하고 관계되는 신체 부위예요. 자, 코를 쓰다듬고, 그 다음에 인중을 쓰다듬고, 입술을 쓰다듬어 주시고, 이 쓰다듬어 준다는 것은 접촉이죠.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의식이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 안을, 치아를 쓰다듬어 줍니다. 치아를 쓰다듬고, 자, 잇몸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입 천장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혀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다시 입술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고. 이게 쓰다듬을 때 바람이 일어난다고 상상하십시오. 제가 조금 멘트가 빠른데요. 그냥 그렇게 하시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을 쓰다듬어 줍니다. 명치를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행경막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싸움을 때 사랑한다 이렇게 한 번씩, 또 고맙다 이렇게 한 번씩 하십시오. 자, 쭉 내려가서 배꼽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배꼽 아래 배 단전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제부터는 신구의준 신체 부위인데, 신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개 관절 부위예요. 관절 부위를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자, 허벅지를 쓰다듬고,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요.
장단지와 정강이를 쓰다듬고, 그 다음 바람이 쭉 일어난다고 상상하십시오.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애기 쓰다듬듯이 그런 정성을 쓰다듬으셔야 돼요. 자, 발가락 끝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자,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 발목, 정강이와 장단지, 무릎을 쓰다. 자,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로 옵니다. 다음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무릎 관절을 쓰다듬어 주시고, 장단지와 정강이를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자, 발가락을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발바닥을 쓰다듬고, 항상 시선은 이렇게 쓰다듬을 때 쓰다듬는 부위를 항상 시선이 가야 돼요. 자, 발 뒤꿈치, 발목, 정강이와 장단지.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발끝에서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가려면은 펌프 역할을 해줘요. 이 장단지가요. 그 다음에 자,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허벅지,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 갑니다. 자, 24개의 척추 마디가 있죠. 쭉 쌓으면서 뒷목까지 쭉 올라갑니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부드러운 바람이 일으키며 쭉 올라갑니다. 또 내려오고요. 한 번씩 사랑한다, 고맙다 그러면서 싸움 주세요. 자, 꼬리뼈에서 다시 등 전체를 싸우면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어깨를 싸움해 주시고, 겨드랑이를 싸움해 주십시오.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바람이 일어난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네, 시각화해서 쭉 돌리면 더 좋고요. 자, 어깨에서 팔꿈치, 그리고 발목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접치는 부분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팔목에는 발목 중앙 쪽으로 손바닥하고 발 이 중간 지점이 있죠? 거기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자, 손목을 쓰다듬고 쭉 올라갑니다. 팔에 접힌 부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어깨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로 옵니다. 왼쪽 어깨에서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면역력과 관계되는 부분이 겨드랑이면요,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자, 다시 어깨에서 팔꿈치로,
그리고 접힌 부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목으로 내려갑니다. 자,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쭉 쓰다듬으면서 자, 발목이 굽혀지는 부분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팔꿈치하고요. 쭉 올라가서 어깨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뒷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앞목도 쓰다듬고요. 자, 뒷머리,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고 자, 입술을 쓰다듬어 주시고 인중을 쓰다듬고 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눈을 쓰다듬고 눈썹을 쓰다듬어 주시고 이마를 쓰다듬고 정수리를 쓰다듬습니다. 자, 이제는 멘트 없이 여러분들이 정수리부터 또 쭉 쌓으면서 다시 정수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쭉 비칠 때까지요. 수행 일기는 안 썼죠? 그죠? 네, 쓴 사람은 가져오시오. 냉뿐 이야기냐? 이제 안 하려고 그 안에 쓸 얘기가 없더라고요. 꿈 얘기 아니면 쓸 얘기가 없다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상을 볼 때 대상이 이렇게 몸 주황이 갈라지고 비어지고 또 그게 한 겹 이렇게 또 갈라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네. 이제 이 미간에서 이렇게 밝게 사방을 쭉 비추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본문 들었던 것이 이렇게 마치 재생돼서 나타난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본문 들을 때보다 더 생생한데요. 또 현실에서 나오면 그만큼 안 생생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끝없이 큰 게 넓어진 그것만 보네. 한계도 없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없으라고 그러지. 어. 근데 잠깐 이웃집이 없을 때가 있죠. 지금 이 그 내용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 네. 예.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수영을 가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많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행의 체험 상태는 이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수행을 했었나? 또 이게 수행을 안 했었나? 이렇게 좀 눈을 뜬다고 하면은 이게 안 뜨져요. 생각인가 싶어갖고요. 예. 우선 그 살피려면은 첫 번째 이제 이 관찰하는 마음만 있어야 돼요. 우선 관찰하는 마음. 두 번째는 관찰하는 마음이 비어져서 깊이 무한하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시선을 위를 두든 아래를 두든 이 보는 마음이 바뀜이 없는 걸 봐야 돼. 그리고 바뀜이 없는 그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다시 집중해 들어가야 돼. 보는 거는 잘 보는데 그럼 이제 본인이 판단을 못 하겠어요. 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냥 무슨 생각을 이렇게 뭐가 많은 거지.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수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그러면 좀 더 지켜보시면 일단 말이 많으니까 네. 좀 지켜보면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예. 좀 지켜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아, 그 내용이 이제 일어나는 거를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붙여서라도 표현해 보려는 좀 노력이 좀 가해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정리를 조금 더 이제 수행하면 정리가 되겠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잘하고 있으니까 더 지켜봅시다. 또 혹시 뭐 체험한 바가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수행하다가 이게 이제 허공이 이렇게 딱 감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철 씨는 이제 진공 묘유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무것도 무일물이라고 그러는데 진공 너머에도 또 뭔가 완전히 없는 허공은 진공하고 다른 거예요. 허공. 예. 허공이라 하는 모양은 있는데 진공은 모양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넘어가 뭐가 있다고 하는 건 벌써 마음 자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공이라 하는 걸 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허공도 느끼지만 그 진공도 느끼잖아요. 혹은 이 진공은 느낄 수가 없고요. 허공은 얼마든지 몸 사라지면 허공은 다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허공은 진공이 아니에요. 그냥 허공은 모양이 있지만 진공은 모양이 없어요. 표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자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지 텅 비서 허공같이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뭐 없습니까? 인상을 하다 보면 어. 몸이 뭐랄까 쫙 펼쳐지는 안에 몸 내부가 이렇게 다 보이고요. 네. 그 근육 사이에 이렇게 피가 다 맺혀 있는 거. 네. 그게 그러니까 쫙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거 이렇게 근육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이고. 네. 손을 잡으면 네. 다 이렇게 그렇지. 다 보이는 예. 그런 식으로 네. 발까지도 그게 다 이렇게 펼쳐져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시원 느끼니까 그렇게 좀 지나고 나면 몸 아프고 네. 찌릿찌릿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보는 건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힘 안으로 본다 그래요. 마음으로 보는 힘이 생겼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인다고 하는 건 이제
그 심화를 깨뜨려 보는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몸이 그렇게 보이면은 몸이 무상하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얘가. 그때는 아 몸은 내라고 할 것이 없구나.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때 찌릿찌릿하면 그런 게 이제 저린 현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 관찰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몸이 이제 기혈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저린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몸도 이제 가벼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관찰해 보면 이제 그런 근육 하나하나 신축하게 보고 있는 그런 현상도 다 없어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 좀 더 가면 이제 몸이 이제 피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는 것도 보여지는 건 다 영상이에요. 얘기하자면.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있다고 해서 어느 사람 같으면 그런 거 본다 이러면 그게 마치 신통인 줄 착각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한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단지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제 심한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힘도 이제 갖췄다는 얘기.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상을 봐야 돼.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또 경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